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김효년, 경오월, 경자일, 개미시. 오늘 이 사주를 가지고 어떤 핵심 요소를 뭔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경금일간의 주인공이 음력 5월에 출생하여서 마침 그 5월 5자가 정관에 해당하고, 그래서 일명 길흉신으로 따지면 일단 정관은 웬만하면 길작용을 하고, 특히 경금이 신약하지 않은 항토에서는 대단히 오화를 정관을 유용하게 쓰는데, 이 운명의 구조도 신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이 숫자로만 금이 2개, 토가 2개 있으니까 신강해 보인다고 하지만은도, 그러나 실체는 그냥 적절한 어떤 중강 정도의 어떤 약하지 않은 정도의 경금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강, 신약이 전부는 아니고, 실제 사주 통분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어떤 강약을 구분하는, 일간의 강약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도, 조금 더 숙련된 통변을 하려면은 사주팔자 전체를 아우르는 구조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명리학의 어떤 추세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조의 구조에서 갈등이 되는 것은, 자, 정관을 유용하게 써야 되느냐, 아니면 정관과 상충되는 상관이 또 이렇게 모습을, 투관된 상태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 상관을 써야 될 것인가.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도, 이것은 전혀 상반된 기운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더 나한테 유용한가라는 것을 우선은 결정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결정은 하고 난 연후에 그 어떤 상황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정관격인데도 불구하고 좌우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왕지기 때문에 투관된 상태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의 어떤 격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정관을 아주 소중하게 취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관과 상충하는 상관을 취해도 될 것인가가 관점입니다. 만약에 이 상관이 기신이라면은 진짜로 끓일 기자 기신, 흉신이라면은 말 그대로 상관 경관을 하는 꼴이 되어서 인생이 일생자충우돌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험난함이 예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천만다행이고, 또 상관이라는 인자는 그 사람의 어떤 내 재능과 재주를 마음껏 좀 발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표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주를 분석을 해보니, 아무래도 오화가 정관이기는 하지만은도 그 계절적인 요인, 조후적인 요인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한여름에 한낮에 태어난 이런 경금이라면은 임수든 자수든 계수든 임수든 식상을 충분히 경금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만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음양오행학이라고 하지만도 그 내면에는 계절학이고 자연과학이고 또
음양 속에는 조후라는 것이 꼭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의 심천이 한여름의 어떤 기운이고, 그 다음에 한낮의 기운이고, 연지에 있는 묘목마저도 목생화로 연결되는 양지 때문에, 양기이기 때문에 경금의 입장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임계수 식상을 충분히 유용하게 쓸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됩니다. 또 다행인 것은 오중에 정화가 투관된 게 아니라 오중에 정관격 중에서도 인성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투관이 되어서 관인상생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관을 좀 더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명조라고 보면 됩니다. 고로 해서 이 당사자가 이공계 공학 쪽으로 진로를 설정했고, 또 그런 방향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런 데서 일어나는 현상에서는 아무래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각 개인의 내면적인 어떤 갈등 요소에는 분명히 작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그냥 충이 있다, 원진살이 있다, 파가 있다, 이런 걸로서 사주를 보려고 접근을 하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어떤 수박 그달기식 접근 방법이고, 또 신살론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분명히 한계에 극단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신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본은 오행이요 음양이고 배합 상태고, 그 상황을 먼저 읽은 다음에 어떤 각 부분별 신살의 어떤 그런 어떤 상태, 형충회합의 상태를 읽어서 그것은 양념어로서 통변에 어떤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분명히 정관과 상관 관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그것을 취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상관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주는 된다. 단 정관은 그 내면의 세계의 정신적인 세계에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역할을 하면서 또 간접적인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인격적인 상태로서의 작용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인성으로 이렇게 투관이 되었으니까, 변해버렸으니까 좀 더 좌우충의 상관, 경관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제 육친적으로 접근할 때도 곤명 상태니까 다분히 이제 관성과의 어떤 화합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대신에 자녀와의 또 인연은 더 관성의 자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갖추었다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